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는 이날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시장의 핵심은 바로 국제 유가의 상승이었었는데요. 국제 유가가 2년 내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이 때문에 미국 시장에 상장된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일단 디본 에너지라든지 마라톤 오일의 경우에는 각각 13%씩 급등을 했고요. 엑손 모빌과 쉐브론도 3% 안팎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처럼 유가와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었기 때문이었었는데요. 이 회담 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감산을 좀 축소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산 축소는 공급의 증가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감산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한 것이고요. 또 에너지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빠르게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항공주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메모리얼 데이를 포함한 연휴에 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TSA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휴 동안 일평균 178만 명의 이용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주가 2%대의 상승을 보였고요. 자, 이처럼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고밸류 성장주들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때문에 에너지주를 비롯한 리오프닝 관련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는 강보합에 머물렀고요.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가 있었고 이 가운데 어떤 특징적인 기업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은 AMC입니다. 최근 AMC가 레딧 관련주로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는데 AMC는 이날 머드리 캐피털에서 전량 AMC의 지분을 매도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MC의 주가는 22%나 급등했습니다. 개인들의 이 숏셀링에 저항하고자 하는 숏스퀴즈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AMC뿐만 아니라 GME, 게임스탑도 이날 크게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제 GME보다는 AMC의 주가 급등이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어서 보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 교통 수송량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보잉에 대한 투자 의견을 코엔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잉의 주가가 3% 올랐었고요. 자, 줌이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191%나 증가했습니다. 3배나 매출이 폭증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별로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했던 연간 매출 성장률을 50% 성장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팬데믹 당시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둔화된 것입니다.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수요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니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오는 5월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요. 6,711대, 6,711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부진했던 것이었거든요. 5.5% 감소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T에서는 매수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높여 잡았습니다. 상승 여력이 여전히 50% 이상 남아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9% 넘게 급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2.5%가량 오르고 있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축소하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수요가 강하구나라고 인식이 되면서 유가가 크게 오른 겁니다. 2.46% 오르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67.95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금값은 오히려 좀 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를 좀 유지했었는데요. 지난 5월 마켓 제조업 지표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달러가 반등을 하고 금리가 오르자 금값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낙폭을 키우진 않았었고요. 현재도 0.17% 내리면서 1,902달러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시장 분석은 잠시 후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애프터마켓입니다. 로제트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빨라도 너무 빨라라는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건 감이 안 와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증시 흐름을 보면은 물론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해서 좋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무서웠던 그런 구간들도 많았죠. 지금도 뭐 사상 최고치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와 관련을 해서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증시 회복이 너무나 빨랐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나왔다는 그런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FA 시험을 주관하는 그 CFA 주관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요. 응답자 6,040명 중에 45%가 증시 회복이 너무 빨랐다라고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애널리스트 절반 가까이가 경제 성장 펀더멘털과 그리고 자본시장 간의 괴리를 지적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 중에 일부는 물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이 지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이 부양 조치를 걷어들이는 시점과 맞물려서 향후 1에서 3년 이내에 증시 조정을 또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빠르다는 걸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말씀하셨던 그 현상 그대로 펀더멘털에 비해서 그냥 시장이 좀 빨랐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게 나을까요? 후자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팬데믹에 타격을 받은 산업들이 많았고 거기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지수의 좀 이 어떤 부분을 그리고 수준을 좀 본다면은 펀더멘털 이 개선에 좀 선반영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이제 애널들이 좀 지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같이 이 증시라든지 자본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의 어떤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 네네. 중에 좀 큰 부분이 유동성 그렇죠. 공급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연준도 언젠가는 회수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시장을 또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PCE 지표 발표 이후에 좀 시장 분위기는 현재 어떨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도 이제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 좀 많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주시해 보는 것이 연준 내부의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일단은 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이 랜들 퀄스 연준 부의장이 연설에 나섰는데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결국은 일시적인 현상인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에서 2009년에 경기 침체를 겪은 이후도 좀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팬데믹과 같은 이례적인 이벤트 후에 어떤 수요와 공급의 회복 속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퀄스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약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테이퍼링 논의 시점이 올 것이다라는 발언을 전한 바도 있었거든요. 즉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지표 추이에 따라서 또 스탠스를 좀 언제든지 변화할 가능성을 저희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연준 부의장이 하는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부의장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다라고 해서 나중에 물론 유동성을 회수하긴 하겠지만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거란 얘기고 애널리스트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한 1에서 3년 동안, 3년 후에 그 내에 좀 증시에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유동성 회수를 하게 되는 시점도 좀 그 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연준에서도 신중하게 그렇다면은 통화 정책을 변화를 할 것이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애널들도 이를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그 스팀이 좀 빠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뭐 말씀하셨듯이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또 관련을 해서 CFA 이 협회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연준이 어떤 그냥 기계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했다가 또 네. 어느 정도 정도가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정도가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바로 좀 걷어들일 수 없는 그런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다. 네. 왜냐하면은 정책 결정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지대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준이 뭐 금융시장의 흐름을 좀 눈치를 보지는 않겠지만은 네네.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은 좀 신경을 써야 함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도 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IPOE가 이제 소파이로
티커가 변경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그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IPOE는 이미 스펙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이건 소파이와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될 거니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졌었는데요. 일단 합병 절차는 지난주에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난 밤 사이부터 이제 본격적인 소파이가 나스닥 시장에서 이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스펙 킹으로 불리는 차마스 소셜캐피탈 대표가 스펙 합병을 통해서 시장에 상장시킨 소파이가 바로 유명한 그 기업이죠. 이미 합병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합병이 완료되기 전부터 IPOE라는 티커를 사용할 때부터 굉장히 급등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소파이는 지난 2011년 처음 설립돼서 파괴적 혁신 기업으로 불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로 사업을 일단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주식 거래, 암호화폐 거래, 모기지 대출, 자산 관리 이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이는 팔란티어의 창업자인 피터 틸과 또 소프트뱅크, 사모투자 기업인 실버레이크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소파이는 특히 다른 스펙 상장 기업들이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이용해왔던 것에 비해서 소파이는 이미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주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1분기 매출이 2억 1,600만 달러를 기록했었고요. 상각전 이익은 410만 달러로 이 소파이가 예상했던 500만 달러 손실에서 100만 달러 이익 정도 이런 소폭 이익에 비해서 훨씬 좋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소파이가 이제 드디어 나스닥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주가도 약 20달러 약간 상회하는 그런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본부장님, 소파이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이제 뭐 거래가 시작이 됐고 나스닥에 상당히 됐기 때문에 투자 의견이 많이 집계가 되고 네.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오펜하이머에서 아웃퍼폼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고 그리고 목표 주가 25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대출과 투자 그리고 플랫폼 사업이 결국은 고객 유치라든지 그리고 크로스셀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의 또 상품을 활발하게 판매하는 그런 활동을 뜻하는데 이 활동과 그리고 시장 점유율 잠식 등의 효과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잘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어떤 일반 고객용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브로커리지 플랫폼으로만 좀 주목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고객을 더욱더 좀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핀테크 시장에서 더욱더 활로를 넓히고 또 크로스셀링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장기 성장에 좀 관건이 될 것이다. 좀 좋은 점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펜하이머에서는 소파이에 대한 아웃퍼폼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했고 목표 주가는 2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봄날은 왔다가 아니라 갔다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코로나19 수혜주가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수혜주들이 최근에 어떤 전 세계적으로 좀 감염자 수도 줄고 있고 백신 보급도 뭐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봄날이 조금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또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의료기기 업체 에보트 랩이었습니다. 이날 주가가 무려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네. 바로 이 봄날은 갔다라는 시그널을 자체적으로 시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사에서 이날 연간 EPS 가이던스를 4.3에서 4.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난 1월에 제시를 했던 5달러에 대비해서 크게 하향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처방전 없이도 진단이 가능한 바이낙스 나우라는 이 진단 키트를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은 백신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이 같은 제품의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 그런 가이던스 하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CEO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진단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트렌드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면서 가이던스 하향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진단 수요 이 둔화 정도에 대해서는 업체 간에 좀 이 의견이 좀 제각각으로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랩코프 같은 회사에서는 올해 진단 수요가 반토막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퀘스트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 말에 상반기 가이던스만 제시를 했는데 그 이후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진단 수요가 둔화할 것이다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니까 리오프닝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과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완전히 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항공주를 추종하는 ETF JETS가 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 교통안전청 이 TSA에 따르면은 지난 5월 28일에 공항 보안건설 통과 인원이 196만 명에 달했고,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0일에도 190만 명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2019년 수준의 한 76%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런 회복세가 좀 선반영됐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ETF가 지난 6개월간도 한 20% 정도 넘게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잉 같은 경우도 3% 이상 급등을 했는데 코인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항공 여객 수요가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어서 이 같은 부분이 여객기 수요 증가도 견인할 것이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혹자는 이미 선반영됐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양극화 현상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어떤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네. 꼭 그게 팬데믹 이전 고점까지만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긴 하죠. 결국 이제 이익이 좀 더 서프라이즈로 나온다면은, 아니면은 저희가 뭐 많이 얘기를 하는 펜트업 디맨드 얘기를 네.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서프라이즈로 이루어졌을 때 이익도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과거와 똑같은 밸류에이션이라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거니까 이 네. 부분에 시장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